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부터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 밤 9시 각각 이렇게 일주일에 두 차례씩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심 뉴스를 묶어서 간추린 울진 핫 뉴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신청 취재가 필요한 뉴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는 방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밤 9시 일주일에 두 차례씩 한번 시험 방송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가 방송을 시작한 지 2달 좀 지나서 아직 3달이 채 되진 않습니다만, 이 시간에 벌써 구독자가 1800명 이상,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 31일 오후 1시 현재, 1시를 기점으로 해봤을 때 구독자는 1810명 정도, 시청시간은 7600시간을 넘어섰고요. 조회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회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16만 1300명이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참, 제가 여러분들께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 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휴대폰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도 이것은 무료고 공짜입니다. 그럼 왜 좋아요, 구독을 누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좋아요, 구독을 누르게 되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문자처럼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황의주가 방송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아요, 구독 그렇게 눌러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돈 안 되니까 무료니까 그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할 거 없죠. 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밤 9시 일주일에 두 차례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황의주 유튜브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첫 방송의 뉴스는 울진군 내에 바다 모래 채취 허가가 또 나갔다. 그것도 포항 해수욕장 매립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해안도로가 유실되는 등 연안 침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의자원 고갈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바다모래 채취, 울진군 내에서는 수십 년간 바다모래 채취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실제로 봐왔었기 때문에 어쩌면 울진 국민들에게는 바다모래 채취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한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최근에 또 나갔다고 합니다. 장소는 울진 오산항 일대이고요. 채취량은 무려 23만 9천 세제곱미터, 23만 9천 루베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지금까지 울진 해역에서 채취를 해왔던 S해운이고요. 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이라고 합니다. 오산항이 국가어항이라서 허가권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인데요. 울진군이 항로 준수를 위해
항로 준수를 좀 해달라고 수산청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3월에 공문을 통해서 항로 준설 요청 민원이 있었다. 현재 확인 결과 항로 일부 구간에 모래가 퇴적돼 오선에 입출항 시 안전사고 발생 및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불편이 예상된다 라는 공문을 포항수산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연안 침식으로 바닷모래가 사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해안도로가 유실되면서 어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복구 비용만도 연간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울진군 건남면 산포리 해안도로에 가보면 지난해 태풍 때 도로가 유실되어서 복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울진의 모래가 왜 포항 송도 해수욕장 복구용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포항 지역에서도 모래가 계속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수산청이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송도 해수욕장 복구용으로 울진 모래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울진 국민들은 울진 모래를 포항 송도 해수욕장 매립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채취량은 최소화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선들의 입출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준수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처럼 23만 세제곱미터는 너무 많은 양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어선들의 입출항 불편을 이유로 해서 업체가 사실상 모래를 채취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모래를 소중한 울진의 자원을 포항 해수욕장에 복구용으로 파는 것, 이 구도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채취는 최소한도로만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업체가 준설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때는 울진군이 장비를 임차해서 직접 준설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준설한 모래는 울진군 내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연안 침식이 일어난 지역에 매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비는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네. 지금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은 어민들의 반대로 모래 채취 허가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준설선과 장비들이 꽤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에 이 부분을 좀 더 심층 취재해 보라 라고 요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울진 지역 농협장 선거에 항재길, 항재규 이 두 분이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두 분이 형제냐? 형제는 아닙니다. 네. 지난 5월 27일 실시된 남울진 농협과 울진 중앙농협장 선거에 항재길, 항재규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7일 오후 남울진 농협장 선거 개표 결과 항재길 현 농협장이 1607표를 얻어서 278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같은 날 있은 울진 중앙농협장 선거 개표에서도 이번에 처음 출마한 항재규 후보가 704표를 얻어서 649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5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또 농민을 위한 조합, 그리고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두 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울진의 제일 큰 기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입니다. 네, 그런데 한울원자력 사택관리 직원들의 재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전 사택이 울진 북면과 죽변 등에 대규모로 있는데요. 최근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고용은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체와 대표자 사택 간의 계약 내용이 아예 단서 조항이 달린 모양입니다. 기존 직원의 15% 범위 내에서 근무 현가에 따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수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몇몇 직원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과 또 그런 제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또 지난 29일 날 원자력 정문 부근에 이를 알리는 그런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대폭 강화해 기존에 사택을 관리하던 경북 도내 1, 2위 실적 있는 업체조차도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등 경북 도내 50여 개 업체가 한 군데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 한수원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 그동안 한수원이 해왔던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사택관리사무소 측은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해왔고요. 그리고 한수원 측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택 문제라서 한울본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 강화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존 관리업체는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는 국토부 고시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한일본부에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결과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할 소리는 하는 방송,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언론, 또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함께하는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